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막 소개를 받은 임승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 저희가 국제문화관에서 하고 있는 국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대중화 교육을 작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형문화 유산을 이제 꼭지로 잡다 보니까 국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소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청도 계시고 소리도 계시고 다양한 꼭지가 있는데 저희 국제문화관에서는 이제 특히나 소리하고 좀 다르게 부채라는 어떤 말 그대로의 보여지는 그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제작 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좀 수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무형 문화보다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교육했던 이런 사례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이렇고요.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저희 국제문화관이 그 작년에 이제 비전 3가지의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주 부채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죠. 특히나 지금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전라북도 전주에 지금 총 올해까지 4분이 배출이 되셨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타 지역보다 부채를 지금까지도 개발해 나가고 그리고 업으로 삼고 계신다는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우수성과 그리고 예술적 가치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가장 저희들이 핵심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가치를 높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교육이 들어갑니다. 추진 목표 그 안에 보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이 무형문화 유산의 그 소중함들을 일반 대중들한테 쉽게 좀 접근해보자 라는 거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교육 쪽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를 활용한 한 스타일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라는 커다란 목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전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만들어낸 그 작품들을 가지고 그 제작 과정에 대한 아카데미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전시를 통한 일반 대중들의 그 작품들을 수월하게 접근하고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과 한 전시가 총 17회 됩니다. 17회가 전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맨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부채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그 이기동 선사장님의 그 특별 전시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와 연동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라는 그 꼭지는 일반 대중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좀 소위 프로그램화된 교육 프로그램화된 그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래서 그 개발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 과정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요. 기초 과정을 통한 전문가 과정에서 보급화 과정으로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기초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기초과정을 토대로 한 전문가 과정. 전문가 과정에서 좀 확장시키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물 전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 전시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게 되고요. 이건 작년 2011년도에 추진했던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깝게 생각했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 맨 밑에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했던 그 송구 영신 전시입니다. 저 전시가 이제 아카데미 생대 결과물 전시뿐만 아니라 그 선재장님들이 포함된, 저 때는 이제 3명의 선재장님이 계셨는데요. 합직선의 한 분과 그 단선의 2분이 계셨습니다. 그 2분의 작품 포함해서 선재장 작품과 더불어서 지역의 작가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가들이 그 선재장님의 그 만들어낸 작품들과 같이 그 외에 시사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한국화를 그린다든가 서양화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들을 받아서 전시를 한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저 전시를 토대로 해서 올 12월달에도 또 똑같은 맥락의 그 제2차 송구영신 전시가 기획되고 있고요. 12월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교육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한가위 맞이 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그 일반 대중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오픈한 체험이고요. 상설 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매개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사랑은 부채의 바람을 타고라든가,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바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색색한지 팔찌, 효영청 발랄한지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명으로 정해놓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을 시켰어요. 그 결과 8월 26일에서 10월 5일까지 1663명이라는 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많은 관심은 있다. 근데 이 관심이라는 것을 두고 적극적 관심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와서 이 부채문화관 있으니까 이런 체험도 하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꼭지들을 2가지 꼭지를 다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부채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부채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저것은 이제 저희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부채 동아리였고요. 전주 소중학교와 MOU 체계를 맞아서 소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채 동아리를 결성을 하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채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서예라는 꼭지를 가지고 서예의 그 획을 배우면서 그 획 배운 것을 가지고 부채에 표현하는, 그래서 미술의 그 서예와 부채와 접목을 시켜서 동아리 아이들이 서예도 배우고 부채 제작 과정까지 배우는, 그래서 미술이라는 꼭지와 부채라는 꼭지를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부채에다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동아리를 좀 늦게 저희들이 개관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좀 못되게 운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총 16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16회를 진행했는데 아이들한테 결과물 전시할 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토대로 올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점 인정제를 저희 전주문화재단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학교에는 2-3번씩 해서 저희들 부채 만드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외국인들이 부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총 310명이 작년에는 했어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 아카데미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나면 방학 때 그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고3 학생 수험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총 5개의 학교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1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전시 및 행사가 저희 야외마당에서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 부채문화관 안에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 안에서 전시가 됐고, 교육도 교육의 결과물 전시도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는 교실이 선자방이라고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요. 2011년에 저희가 단선과 접선이라는 두 가지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 아카데미 기초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래서 총 8주간 진행을 됐고요. 이 8주간 저희들이 모셨던 분은 방하선 선생님이라고 전북 무형문화재 지금 단선 부분에 계시는 방하선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카데미 교육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카데미생들이 동아리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지금까지도 2012년까지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동아리에서 자발적인 부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창작해낸 창작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이제 12월 달에 곧 있으면 결과물 전시가 나올 거고요. 이게 11년도에 단선 아카데미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이 방하선 선생님은 저희 부채문화관에서 교육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작업실 공간에서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참여도 해보고 거기에서 교육도 해보는 프로그램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을 또 전시를 하게 됐고요. 단선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합축선 과정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합축선 과정은 김동식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계속 올해까지도 지금 계속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합축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8주차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총 이 당시에 했었을 때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그 평가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의 사진들이고요. 2012년에 저희들이 2011년 아카데미와 2012년 계획을 하면서 교육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에 더 많은 치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좀 비교해보면 참여 인원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93,000명이 넘게 기획 전시에 왔다 갔다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채 경계를 넘어서라는 커다란 테두리, 커다란 명제 아래 안에 수없이 많은 기획전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주목해야 될 것은 선사장님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가업을 잇고 있는 전수자들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수자들도 좀 더 의욕적으로 부채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부채를 활용한 문인화가라든가 그리고 한국화, 서양화의 다양한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표현해냈던 전시들을 또 했고요. 그리고 다 놓은 날에는 저희가 부채를 진상하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부채 진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현뿐만 아니라 전주 부채, 단호 부채 전시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2011년도에서도 아카데미 학당 나도 선제장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단선 합축선 플러스 윤선 과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윤선이라는 것은 이제 360도 회전할 수 있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넣어서 기초 배웠던 분이 전문가 과정 들어가서 좀 더 세분화된 그 과정까지, 윤선까지 배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총 24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밑에 보면 전주 한옥마을 부채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주라는 지역을 두고 여기에 와서 부채를 배우고 싶지만
못 배우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노인복지관, 그리고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래서 좀 와서 교육을 좀 배우고 싶은데 거동이 힘든 분들, 혹은 좀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만복지 노인관이라든가 전문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접 파견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부채 만드는 부채 만드는 교육을 했죠.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아시다시피 많이 이제 광고도 나가는데 여기에 전주 지역에 세이브 더 칠드런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이들을 좀 초빙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진행했던 교육이고요. 지역아동센터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축제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전주는 가장 커다란 축제가 이제 영화제가 있죠. 국제영화제하고, 그리고 한지축제라는 한지를 매개로 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했던 아태무형문화축제가 있었고, 민족예술제라든가 전주 단오제, 이 지역에 있는 축제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축제와 연동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축제와 연동된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하게 되고, 제안하면서 그 축제와 같이 연동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야외 설치 조형 전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채문화관 야외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민화를 주제로 한 서예아 작가의 작품들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포토존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부채문화관이 부채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빛 음악회라는 음악적 코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회 진행을 했고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어제네요. 어제 금요일날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다른 장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상설 공연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립국악단과 연계해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문화시설끼리의 스탬프 릴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됩니다. 공동기획으로 하게 돼서 부채문화관에 오시면 미션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누구 작가의 작품과 인증샷을 찍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채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혼선이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썼던 단선 부채 혼선, 자수로 된 혼선이 있었는데 이 자수와 인증샷을 찍고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스탬프를 찍어줘요. 스탬프를 찍어주고 그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 문화관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관에 네트워킹을 해서 각각 미션들을 8개 기관이다. 그럼 8개 기관들이 미션을 줍니다. 그럼 그 미션들을 완수하면 좀 좋은 선물이 그쪽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찾게 되면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올해 12년도에 했습니다. 자, 위에 이제 개최 현황의 사진입니다. 밑에 부분은 지금 외국인들, 밑에 두 번째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학점 인정제 전통 아카데미였고요. 그 밑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단오제 때 시장님께 부채를 이렇게 기증하는 그런 것, 아카데미의 결과물 저희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지금 부채를 소재로 한 한지 찢어붙이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오제 때 저희 부채 체험했던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육 체험 프로그램 현황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아카데미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진행했던 아카데미의 인원수가 물론 꼭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그 평가 자체도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했었던
중학생 아이들과 했던 동아리를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공모 사업이었어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했던 공모 사업이었는데 그 공모를 저희들이 따오게 됩니다. 따오게 돼서 한옥마을에 성심여중이라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0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도 그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과 수업을 하다가 이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접근하는 폭들이 조금 교과 수업과 다르다 보니 약간의 버거움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좀 잘 해결했던 것이 뭐냐면 그 선자장님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 선자장님들의 결과물 전시들을 직접 보게 됨으로써 아이들한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부채가 그냥 들었던 이렇게 쉽게 만들었던 부채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는 그 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런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아이들의 인지가 바뀌게 되고 이 아이들의 인지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와요. 그 부모님들이 와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은 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이나 아동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한지 부채 그림 그리기 대회였어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대회를 하면서 478명인가가 이 부채 그림 그리기 대회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70명들이 수상을 하게 되고요. 그 수상작들을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또 부채문화관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작품을 수상했기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떨어진 친구들도 와서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전시가 되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도 이제 내년에 되면 이게 이제 내년에 2회가 되겠죠. 그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전북대학교 병원에 그 소아 당뇨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부채 교육을 고민하다가 또 하나의 꼭지를 발견했던 건 뭐냐면 이 지역에 소외된 계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소아 당뇨 환자들을 만나게 돼요.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면서 그 아동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채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채 하나만 했던 것이 아니라 부채와 연동된 통합 교육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7월 26일에 8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캠프를 갑니다. 캠프로 가서 그들에게 2시간 넘게 그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잡았던 건 뭐냐면 이 지역이라고 해서 부채 이건 부채야 이건 굉장히 우세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잘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부채를 활용한 의미 전달. 부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지만 내 주변에서 돌보주는 부모님이 계셔. 그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부채에다 쓰게 하고 부채로 감사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한테 이 부채가 가지는 의미가 그냥 흔히 그냥 붙이고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의미 전달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만들면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쭉 해왔던 것들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또 했던 것은 단어 부채 예술제라는 걸 만듭니다. 단오절이 이제 뭐 아까 전에도 이렇게 징상하기도 하고 임금님께 징상하기도 하고 그걸 못하니까 이제 시장님께 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채 예술제를 만들게 된 꼭지는 그거예요. 부채가 하나의 예전에 그 축제로 한마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마당을 하는데 주된 포커스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채로 아까 전에 뭐 감사바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의미를 좀 확장시켜보자. 그래서 지역 축제에 여러 가지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를 또 부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험적으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진행했던 결과물이고요. 그 저기 보면 두 번째 사진 보면 수린날엔 부채요, 단오날엔 뭐라고 썼는데 잘 안 보이네요. 저렇게 그 부채무당관 앞마당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그 담벼락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저렇게 텐트를 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죠. 저거 이제 부채예술제에서 했던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무형문화재 선생님의 개인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예, 뭐 달빛 음악회라든가 동아리들이 운영을 해서 동아리 전시들을 또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결과물 전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달빛 음악회 공연도 계속 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희 서희화 작가의 작품과 그 부채문화관에 지금 나무로 짠 건데요. 저런 것들을 이제 포토존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예, 이 부분이죠. 포토존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들도 와가지고 거기에서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 단선 기초과정 아카데미 그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좀 더 전문가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심화된 과정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살 놓는 하나하나 살 뽑는 것부터 살 놓는 과정에서 작년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작년에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근 석 달간 부채를 배우겠다고 미국에서 오십니다. 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김동식 선생님하고 같이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선 과정도 배우게 되고 합축선 과정까지, 윤선 과정까지 다 배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미국에 가서 이 부채 문화를 알고 싶다라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이분 개인적으로 많은 좋은 시간을 가졌겠지만 이런 분들이 안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이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채하면 왠지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거다. 근데 뚜껑을 열고 아카데미를 열어봤더니 젊은 층들이 오더라는 거죠. 30대 후반에서 40대 말까지 계셨거든요. 더 젊은 친구는 지금 32살 먹은 여기 보면 이제 남자친구도 하나 있는데 저 끝에 앉아 있는 이 친구 남자친구인데 그 32살 먹고 이제 졸업하고 뭐 다른 걸 하다가 아카데미를 한다니까 온 거죠. 왔는데 단선 기초 과정을 배웠어요. 그러다 심화 과정 오니까 또 배우고 싶다고 또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 무형문화유산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물론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고 해서 고령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포괄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전주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와서 배울 정도의 열의가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를 개설할 때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분이 이제 미국 가서 많이 얘기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미국까지 물론 한인들이 돼야 이제 이렇게 통화가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좀 확장을 시킬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평가 부분인데요. 평가와 바라는 점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거 말고 굉장히 많은 평가와 바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맨 처음에 그냥 오신 분, 혹은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부채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부채를 만들어 왔는데 아이고 야 그거밖에 못 만들었냐? 왜 이렇게 못했어? 하고 어머님이 온 거죠. 아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와서 만들어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거밖에 못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했구나. 이만큼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배우려고 하는 열정들을 더 가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선생님의 열정과 배려에 많은 배우고 기뻐했던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또 거기에 대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기부여를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동기부여가 없으면 사실은 결과물도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동기부여를 수시로 선생님들이 계속 해주고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계속 해주고 그리고 전시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작품에 대한 다양성들도 보여주고요. 근데 이거에 좀 아쉬운 점을 또 얘기했던 분들이 뭐냐면 홍보 부분이었어요. 홍보 가장 이제 걸러보면 홍보와 기간 부분입니다. 홍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좋은 교육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간 부분은 저희가 8주, 예산상 8주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하루에 저희가 2시간을 코스로 잡지만 근 3시간을 하거든요. 3시간 동안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이 수업 기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 아카데미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8주 말고 10주로 늘릴 계획이고요.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문가 기초과정과 그리고 수료증 주는 이 사진인데요. 사진 보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지금도 김동식 선생님이 저런 합주성 과정뿐만 아니라 윤성 과정까지 하면서 얘기를 늘 하시는 부분이 한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산 부분이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카데미가 운영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지금 저희들이 했던 합축선 그 재료비만 15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 그 수강료로 저희가 5만 원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걷고 했는데도 선생님은 야 5만 원 너무 적다. 재료비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5만 원 너무 비싼 거잖아요. 2달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조금 그 수강료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받을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요. 5만 원도 괜찮다. 대신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15만 원에 5만 원은 이제 수강료로 낸다 하더라도 10만 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성과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출액을 넣었는데요. 저거는 그냥 저희 부채문화관 매출액입니다. 부채문화관 부채를 팔고 저만큼 버는 거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방문객 수라고 저는 봐요. 여기 매출액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방문객 수인데 2011년 4분기 저희들이 오픈했을 때 2만 7천 명 가량이 왔었어요. 저 때도 2만 7천 명 가량이 왔었을 때도 좀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와서 3분기까지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 총 12만 명이 오셨다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거를 보고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 방문객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문객 수만큼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고 방문객 수만큼 더없이 많은 볼거리들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채문화관 가면 무엇인가 놀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그리고 말 그대로 선재장님이 계신다면 선재장님과 얘기할 거리, 이런 거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대상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는 할 때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닫아놓고 했거든요. 선자방 교실을. 근데 올해 들어와서 오픈시켰어요.
문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 교육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구경을 하는 거죠. 구경하는 그 자체에도 저는 볼거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거리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거리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거리들이 계속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사업 실적인데요. 이거에서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 강사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선자장님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선자장님 무형문화재 유산 그 선자장님들은 한번 그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거의 연로하셔가지고 기진맥진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보충해줄 분들이 필요하다. 나는 그 분들을 교육 강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동아리, 인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교육들,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꼭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꼭지들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을 전수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 전수자가 오셔가지고 그 교육을 서버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형문화재급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제시했던 그 금액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대학생들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금도 전북대학교 8명, 10명이 지금 부채문화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교육 들어왔을 때 교육 서버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동아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자발적, 자생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장님한테 보고 배웠던 8주간의 아카데믹 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토대로 한 말 그대로 자생적 집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 자생적 집단들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도 해서 교육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주말마다 체험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체험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처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계속 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표로 좀 쉽게 특성화 사업의 운영 실적이라고 이제 좀 명칭을 하고 해놨는데요.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로 보시는 부분이 이제 교육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자장 이야기 그 초대 기획전뿐만 아니라 그때 아카데미 나도 선자장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그 통풍 나도 선자장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의 꼭지를 잡는 것이 또 하나는 부채 연구 및 구술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연초부터 하고자 했었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좀 연세가 한 60대 중반까지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인터뷰를 다 지금 따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분들의 윗대 선대들한테 배웠던 것들 제작 과정이라든가 그 작품들을 저희들이 다 DB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DB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책자 발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재로 개발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소위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근데 그 교재 개발을 하기까지의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초석으로 저희들이 저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교재가 개발이 되면 수없이 많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재문화관에 안 와도 되거든요. 그 교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면 그 동영상을 토대로 또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켜줄 필요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책자가 저희들이 발간이 됩니다.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인터뷰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 기자분을 초빙을 했어요.
저희들이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기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그 사진도 잘 찍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을 초빙을 해서 각 미션을 몇 개씩 줍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은 선대장님, 그리고 이 선대장님뿐만 아니라 전수자님, 그리고 부채 아카데미를 했던 사람들 해서 쭉 꼭지꼭지를 달아서 그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김정희와 부채 그 애니메이션이 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에 있습니다. 그 교과를 토대로 한 또 만화가를 선정해서 만화를 또 그리게 하고, 그래서 그 전주 부채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책자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좀 나누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지금 3시 20분이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이용 수를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많은 5천 체험 객수만 5,481명이 체험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5,000명이 1년, 저희가 작년 10월 1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 거의 다 가오니까, 한 1년 됐다고 치고, 한 5,000명 넘게 유료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저게 가능했던 부분이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홍보를 전주 부채문화관만 했던 건 아니고 이 전주시와 더불어서 문화시설이 같이 네트워크해서 진행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의 그 기초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이지 않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MOU 체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자마자 했던 것이 그 MOU 체결이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MOU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제 원광대학교에 미대가 있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미대 공예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MOU 체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옥마을 문화시설과 네트워크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한지 문화축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축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하는, 이런 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부채문화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이 무형문화 유산을 가지고 어떤 꼭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고 좀 객관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장점은 전주 한국을 대표로 하는 한옥마을의 인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평일에 가도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이 상승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채가 전주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부채하고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그리고 주변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자원이나 특히나 무형문화재 분들이 4분이나 계시니까 부채 쪽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고, 이걸 통해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근데 또 약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채문화관의 약점은 그 공간입니다. 수장구가 없고 편의시설이나 휴게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유물, 보유 유물의 한계, 전시 공간의 한계, 그리고 후계자들이 그닥 많지 않으니까 그 후계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회는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수요도 계속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그렇게 나와졌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좀 더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형성돼야 된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있는 전주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보자. 큰 그림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에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한옥마을만 전주에 문화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부채가 전주만 있는 게 아니듯이 충청도나 경상도나 수없이 많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시설 간의 네트워킹이 좀 더 그게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는데요. 공공성과 전문성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데려놓고 대중교육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교육을 하다 보면 아카데미에서 끝나질 않아요.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근데 일반 대중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문 교육이었던 것이 일반 대중의 교육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눈높이를. 그건 저희들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그거죠. 전문가의 눈높이를 낮추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의 눈높이를 높이든가. 근데 일반인들은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이것을 단시간 안에 후딱 배우고 후딱 가려고 하는 빨리빨리 정신이 굉장히 강해 있다 보니 이걸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접목시키기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왜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냐.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일반 대중들의 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아카데미라는 그 사기가 배출되면서의 그 아카데미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눈높이뿐만 아니라 이 제작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들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위기 속에서 저희들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맨 밑에 있는 세계 속에 있는 다양한 부채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채 연구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속 부채가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 세계 속 부채하고 연동된 또 다른 그 연구뿐만 아니라 시장 개척까지 형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호조이다. 위기이면서 호조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